평생 준 게 죄가 된 세상. 이제는 나를 위해. 일막. 평생 가족을 위해 산 여자. 나는 올해 72이에요. 남편이 떠난 지는 20해가 넘었고요. 그동안 가족 위해 산다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죠. 아들, 며느리, 손주들.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설 명절, 차디찬 밤에 나는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전이 남아 있었고 TV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의 끝에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뜻이 숨어 있단 걸 나는 알았어요. 그렇게 평생 집이라 부르던 곳에서 그날 밤 10시 나는 나왔습니다. 이막. 버려진 밤, 차가운 길 위의 결심.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조용히 내렸고 손끝은 시렸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그저 하늘만 멍하니 바라봤죠. 나는 늘 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차곡차곡 모은 돈,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까지 모두 아들을 위해 썼죠.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그리고 손주 학원비까지. 어느 날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사실 거래? 그 말에 대답하는 아들의 낮은 목소리. 조만간 얘기해야지, 우리도 힘들잖아.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불편해진 자리처럼 느껴졌죠. 명절 저녁 식탁 위는 조용했어요.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있을까요?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죠.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었구나. 식사 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어요. 작은 옷 몇 벌,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손가방 하나. 그래, 이젠 됐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집을 나왔어요. 산막. 전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3달쯤 지났을까요?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어요. 낡은 전기장판 하나, 혼자 끓이는 라면 냄새.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편해졌어요. 그날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 남겨둔 서류 뭉치. 그때는 그냥 종이 쪼가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말이 이건 지금 가치로 18억 원이 넘습니다. 전부 어머님 명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게 이제서야 나를 지켜준 거였죠. 나는 그 돈으로 작은 시골집을 하나 얻었어요. 마당에는 국화를 심고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열었죠.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면서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처음으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자, 주가 폭등 20년 전 소액주주들 대박. 그 뉴스를 보고 아들과 며느리가 놀랐다고 하더군요. 저거 어머니 이름 아니야? 며칠 뒤 나는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허둥지둥 나와 말했죠. 엄마, 그건 가족 거잖아요. 다 같이 쓸 돈이지 엄마 혼자 쓸 게 아니잖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다 같이 썼지. 너 학교 다닐 때, 결혼할 때, 그땐 내 못 안 챙겨도 괜찮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남았단다.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적으로 전부 어머님 명의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죠. 나는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어쩌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막. 나를 위한 인생의 시작. 이제 나는 작은 전원주택에서 아침마다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향이 천천히 퍼져나갈 때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 시간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요. 창밖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어요. 매일 조금씩 모양을 바꾸며 나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며느리도 손주들도 그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죠. 가끔은 그들이 보낸 사진을 봅니다. 손주가 자라 중학생이 되었더군요. 그 아이의 미소를 보면 아직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젠 그 미소를 보면서도 내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은 주는 거라 배웠어요. 그래서 평생 주기만 했어요. 가끔은 너무 많이 줘서 내가 사라진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나를 아끼는 것도 사랑이다. 그걸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네요. 이제 내 삶에는 의무가 없어요. 누구 밥상을 차릴 필요도, 누구 눈치를 볼 이유도 없어요. 대신 매일 새벽 나를 위해 밥을 차립니다. 작은 그릇에 김 한 장, 된장국 한 숟갈,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올 때면 그 빛 속에 젊은 날의 내가 보여요. 아들 책가방 챙기던 나, 남편 도시락 싸던 나. 그 시절의 나는 참 강했어요.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수고했어. 참 잘했어. 이제 조금만 쉬어도 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도 소중했지만 이제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살 겁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마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다시 젊어집니다. 가끔은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 주름진 대신 눈빛이 깊어졌다는 걸 느껴요. 그게 좋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단 말을 너무 오래 했어요.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아요. 그 말을 수백 번 하던 내가 이제는 나에게 말합니다. 이젠 정말 괜찮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진짜 시작이에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해가 저물면 작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봅니다. 별 하나, 달빛 하나.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젠 괜찮아, 순애야.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야.